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장연구소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는데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쭉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강보합세를 좀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 이제 헬스케어가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죠? 맞습니다. 네,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섹터가 조금 더 적은, 그래서 맵을 살펴봐도 지금 등락이 많이 엇갈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헬스케어가 간밤에는 가장 좋은 흐름을 가져간 섹터였습니다. 여기에 유틸리티도 함께 상위 섹터의 자리를 잡았고요. 필수 소비재도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는 총 4개의 섹터가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고요. 하지만 7개의 섹터는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는 산업 섹터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평균 1% 미만의 등락률을 보이면서 지수가 강보합에 머무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전해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뭐 다우지수와 S&P 500 같은 경우는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쭉 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다는 얘기일 텐데 간밤에도 기술주 또 실적을 좀 보여주는 기술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지 함께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종목 흐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실적 발표를 한 기술주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앙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의 오름세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를 310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현재는 상승세를 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을 살펴보시면요.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3분기 매출이 45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매출의 성장세에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성장세가 가장 강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실적 발표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구글 살펴보시면요.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라고 밝혀왔는데요. 전년 대비 87.56%나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주당 순이익도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당 순이익을 23.75달러로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알파벳의 실제 실적 보고로는 27.99달러에 달하는 주당 순이익을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한 정규장에서도 1%대의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2,78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기술주들이 상승폭 어느 정도 반납하는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악재가 터지면서 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소식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페이스북은 그 전일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 외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는 추세였습니다. 실적이 조금은 아쉽기는 했지만 자사주 매입 등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을 끌어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정규장에서는 그 전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페이스북이 3.92% 거의 4% 가까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도 좀 약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31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트루이스트가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장세는 앞으로 견고할 것이지만 그래도 이전에 분석했던 것만큼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재차 강조했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의 425달러에서 400달러 선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또 앞서 김기성 앵커께서 짚어주신 내용처럼 현재 지금 미 정부 그리고 여론상 페이스북에 대한 악재가 겹치고 있는 것도 아무래도 좀 나쁜 소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페이스북에 관련한 주가 추이 또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반도체 섹터도 함께 좀 확인해 볼 텐데 어제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엔비디아와 AMD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반도체 섹터는 종목별로 조금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2%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네. 엔비디아가 무려 6% 넘게 상승하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연구소에서 파이프 샌들러가
AMD가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 225달러 선에서 260달러 선으로 대폭 상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들도 여기에 좀 호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정규장 거래를 247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그 ARM 인수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장연구소에서도 짚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유럽연합 규제 당국에서 이 심사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소식도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AMD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MD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픽 프로세서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3분기 매출이 54%나 증가했다라고 실적 보고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공급망 사태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섹터였기 때문에 이번 실적을 어떻게 발표하게 될지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었는데요. AMD는 이런 호실적을 보고하면서 정규장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갔습니다. 12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한편 이번 실적 보고에 이어서 자일링스 인수 관련해서도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는데요. 내년 말까지는 거래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아무래도 관련 이슈는 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네, AMD 주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반도체 섹터 주의 확인해 보셨습니다. 강세 흐름 지속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AMD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그 밖에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뭐 인텔 같은 경우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간 뉴욕 증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있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어떤 종목이었죠? 네, 먼저 반도체 섹터에서는 브로드컴이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했습니다. 사실 간밤에 살펴보시면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장 후반에 조금 탄력이 떨어지면서 지수도 강보합에 머무르고 주가도 조금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브로드컴은 2.26% 강세를 받으면서 정규장 거래는 533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시면 아래 소프트웨어 섹터에 있는 서비스 세일즈포스까지도 함께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하며 정규장 종가는 295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장중에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두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간밤에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우리 헬스케어 관련주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띌까요? 네, 헬스케어는 지금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많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더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현재 먼저 화이자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미국의 FDA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권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연구소에서 미국 FDA의 과학자들이 긍정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까지만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긴급 사용 승인 권고까지 입장을 보태면서 좀 더 강하게 화이자의 힘을 좀 보태주는 흐름이었습니다. 화이자는 정규장에서 1%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4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백신 접종이 어떻게 될지 이 미국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도 해주신 것처럼 또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가 또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중에서도 이제 파이저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라이 릴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1%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정규장 거래는 248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판매 증가로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3분기 실적을 보고하면서 이 헬스케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적 보고 소식도 앞으로 오프닝벨 저희 장연구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모더나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더나는 사실 전일장에서 7%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번 장에서는 조금 조정받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종목들과 달리 빨간불이 켜내고 있는데요. 1%대 내림세 기록하며 34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 전일장 대비 1.15% 상승을 했네요. 네, 그런데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고요? 맞습니다. 역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가 저희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다음 날에 잠시 조정을 받고 나서 현재는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헬스케어 관련주까지 좀 살펴드렸습니다. 네, 모더나 주가에 이어서 유나이티드 헬스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산업 섹터도 확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 섹터 어떤 흐름 가져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산업 섹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산업 섹터는 살펴보시면 세부 섹터별로 굉장히 엇갈리는 흐름을 네.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또한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로키드 마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로키드 마틴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선명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대폭 감소했다라는 실적을 보고하면서 주가에 타격을 면치 못했는데요. 무려 11%, 거의 12% 가까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33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 로키드 마틴의 어떤 아쉬운 실적에 이어서 나머지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그런 전망이 예상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요. 보잉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BA라는 티커를 가진 보잉은 1%대의 약세 기록하며 20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산업 섹터가 모두 아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제너럴 일렉트릭도 현재 지금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너럴 일렉트릭 2%대 강세 속에 10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UPS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UPS가 굉장히 초록불을 선명하게 켜냈습니다. 거의 7%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면서 정규장 거래 218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간 마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면서 이렇게 호실적 그리고 주가도 탄력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산업 섹터가 굉장히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인플레 대비해서 현금 보유량이 많은 종목들에도 산업 섹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만큼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우리 함께 살펴볼 종목, 그동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해왔던 테슬라의 주가 확인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달려왔을까요? 아무래도 좀 살짝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가져간 것 같은데, 네, 테슬라 주가 어땠을까요? 네, 테슬라는 아무래도 천스닥을 돌파하고 나서 정말 고공행진을 하다가 조금은 조정받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면서 1,01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자동차주의 흐름도 지금 자줏빛 불이 들어와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너럴 모터스도 테슬라와 비슷하게 소폭의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정규장 거래 57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포드까지 확인해 보시면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며 1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LG화학에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리콜 관련, 전기차 화재 리콜 관련 비용이 조금 실적을 아쉽게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너럴 모터스는 어떤 실적을 발표하게 될지, 또한 포드는 또 반도체 이런 공급망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오늘 이 점을 함께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슬라와 또 포드, GM까지 좀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의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식을 팔아서 테슬라 차를 하나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농담을 페이스북에다 올리신 걸 봤는데, 페이스북의 주가가 좀 간밤에 안 좋았기 때문에 뉴욕 증시 흐름이 조금 전반적으로 기술주 관련해서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항상 나이키와 또 관련한 주가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나이키 간밤에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나이키는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면서 16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나이키를 비롯해서 어떤 레스토랑주 그리고 소비재도 조금은 간밤에는 아쉬운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 지수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에는 탄력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어서 레스토랑 섹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조금의 소폭의 엇갈린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먼저 맥도날드는 0.39%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옆에 스타벅스 확인하시면요. 0.18% 오르면서 강보합권에 머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치폴레가 조금 약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1.49% 내림세 기록하면서 1,74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치폴레, 멕시칸 그릴까지 확인해봤는데 그 아래 보면은 신호등처럼 LVS와 MGM 이렇게 눈에 확 띄잖아요. 예전에 장유진 캐스터가 짚어줬던 종목인데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LVS, 우리 라스베가스 샌즈 골프입니다. 어떤 흐름 보였는지 함께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섹터였는데요. 라스베가스 샌즈는 간밤에 탄력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3% 가까이 상승세 기록하면서 3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았다기보다는 종목별로 조금 엇갈리는 흐름을 그렇죠. 보여줬는데요. 네, 아래에 있는 MGM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가까이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4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함께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어떤 리오프닝의 추세라기보다는 네. 개별적으로 투자자들이 종목이죠. 움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리오프닝주에 관련된 추세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